안녕하십니까. 모코리안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몸의 중심 척추를 바로잡자 라는 강의를 토대로 환자분들에게 척추 치료받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파일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내 몸에는 S라인이 있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네 군데의 S라인.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 허리에 이 잘록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잘 나가 있고 목에도 이 C자 커브가 잘 그려져 있어야 몸에 커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반비례 법칙이라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벌써 100세를 바라보고 있죠. 고령화 시대고 척추의 퇴행에 빠른 저연령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반비례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척추의 퇴행은 빨라진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척추는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빨리 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고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인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했는지 척추에 디스크가 생겨서 엄마 손을 잡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척추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이 상태를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동일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유지되거나 무리한 운동, 척추의 빠른 퇴행, 그 다음에 저연령층화가 전체적으로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 사회, 이 세계 사회의 허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척추 시장의 새로운 이 블루 오션이라고 할 수 있죠. 급속한 목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협착증 요즘에 많이 들어보고 계시죠? 척추관이 좁아져서 오래 걷지 못하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델의 S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상 목과 정상 허리, 나는 거북목이에요, 일자목이에요, 허리가 일자로 변형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이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이 C자 커브를 그리고 목과 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과 허리 상태가 C자 커브를 그리지 못하고 반대로 일자로 변형이 되는 것을 일자목과 일자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형이 좀 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세요. 심지어 요즘에는 일자목과 일자허리가 아예 꺾여서 역시자 목과 허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MRI를 보면 정상 MRI는 이 뼈와 뼈 사이 안에 하얀색의 디스크라는 물질이죠. 디스크는 이렇게 하얀색의 수액을 잘 머금고 있습니다. 뒤로 진행하는 신경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5번, 4번, 3번, 2번 뼈죠. 허리뼈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잘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 왼쪽 사진은 척추를 옆에서 쳐다본 거죠. 오른쪽 사진은 척추를 이렇게 잘라서 밑에서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디스크 수액이 들어있는 곳이고 이쪽이 신경이 지나간 통로인데 누가 보기에도 디스크가 아주 예쁘게 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의 MRI에서 옆에서 봤을 때 전혀 신경을 저격하지 않고 있었던 디스크가 이 빨간색 안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걸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서 마찬가지로 예쁘게 있어야 할 디스크가 뒤쪽에 신경을 이렇게 튀어나가서 터져서 누르고 있고, 심지어 여기는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터졌는데 중력에 의해서 아래까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들 치료 수술 없이 잘 됩니다. 그 다음 협착증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뒤쪽에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완전히 단축구멍처럼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이 좁아져 있는 통로를 신경이 지나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방전이증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5번 뼈가 밑에 뼈에 비해서 앞으로 밀려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나가면 뒤로 지나가야 되는 신경 통로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 협착증의 사진처럼. 이런 허리도 수술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자, 급성 그리고 퇴행성. 급성은 염좌라고도 하고 갑자기 근육이 놀래거나 아니면 찢어져서
통증이 심각한 경우죠. 심한 경우 통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성은 퇴행성이라고도 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근육과 인대, 혈관과 신경의 노화 및 퇴행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자, 척추질환의 세 가지 분류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급성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급성을 가장한 만성, 그리고 퇴행성. 90% 이상의 허리 통증, 그리고 척추질환의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허리가 아픈 거는 어제, 그제의 나의 모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 전에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유전적인 원인들에 의해 지금의 나의 퇴행성 허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한 시간이라도 젊었을 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는 구조입니다. 구조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진단 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조적인 진단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패러독스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측만증으로 아픈 것이 아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말기암과 같다. 자,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고 근육이 뒤틀리기 때문에 척추에 압박을 가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것이지 디스크가 먼저 생긴 다음에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디스크로 인한 신경 자극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지만 디스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허리 디스크 때문이 디스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허리 디스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주변을 둘러싼 근육들의 부조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인대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허리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측만증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으려고 측만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인이죠. 측만이 생기는 것을 억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죠. 안 아프려고 허리가 휘는 것입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진단 이전에 오래전부터 진행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부터 발견된 치료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의 적신호는 시도 때도 없는 통증, 아침에 잦은 뻐근함, 특정 팔다리의 저림, 팔다리의 경련, 보행거리의 제한 이런 것들이 척추질환의 적신호니 이런 것들이 겹쳐 나타나면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먼저 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관의 내부 인대로 순서대로 퇴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담벼락과 보조기 등에 오랜 기간 약해져서 대들보에 금이 가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아까 정상과 비정상 MRI를 설명드렸고 이렇게 좁아진 것을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 머리 MRI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겠죠.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척추 치료를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과 보조기 등을 보강을 해야 금이 간 대들보도 완전히 해결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요 현상이 심한 게 척추 질환입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허리가 안 좋아지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척추는 치료가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30분과 1시간의 법칙이죠.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1시간에 15분 정도씩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아프면 일단 쉬고 갑작스러운 운동은 무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루에 2, 3회 평지보행 15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